안녕하세요. 홍순례입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새 여자의 납치와 예지적인 꿈의 세계를 다루고 있는 소설 백년화의 제4회가 되겠습니다. 제2장 하연과 인혁, 하연과 노 회장과의 만남. 하연이 불길한 꿈을 이야기하면서도 보디가드를 원치 않는다고 하였으나 매니저는 자신이 염두에 두고 있던 고향 후배인 인혁을 떠올렸던 것이다. 매니저는 이제 막 군에서 제대한 후에 집에서 쉬고 있던 인혁에게 전화로 연락해서 성우 구경도 할 겸 술이나 한잔 하자고 핑계를 대면서 그를 강남의 어느 조용한 술집으로 불러 올린 것이었다. 야, 오랜만이다. 안녕하셨어요, 선배님. 그래, 제대 후에 뭐하고 지내고 있냐? 그동안 취직 문제로 여러 사람을 만나고 다녔는데 여의치 않아서 합기도 체육관에 하나 내보려고 하는데 건물 임대 등 돈이 들어가는 일이 많아서 망설이고 있어요. 그래, 취직하는 것이 어렵겠지. 또한 지금 한참 불경기이니 새로 합기도 체육관을 내는 것도 그리 여의치 않을 거야. 그러지 말고 당분간 견문도 넓힐 겸 내 일을 도와주면서 있으면 안 될까? 선배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데요? 선배님은 워낙 발이 넓으셔서 무슨 일이든지 잘 하실 거예요. 너 정하연이라고 알지?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연예인 말이야? 예, 잘합니다. 대단한 탤런트던데요. 내가 그 정하연이 매니저를 하고 있어. 예, 정말요? 인혁은 놀랄 수밖에 없었다. 군 제대 후에 집에서 쉬고 있으면서 어느 날 우연히 방바닥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다. 여기저기 채널을 돌리다가 어느 사극 드라마에서 하연의 청초한 모습이 TV에 비춰지는 순간 그는 누워있던 자리에서 벌떡 몸을 일으켰다. 마치 전기에 감전된 사람처럼 찌르르르 자신의 가슴속을 파고드는 황홀감이 느껴졌다. 순간 그는 자신이 무언가를 잘못 본 것처럼 TV에서 그녀의 얼굴을 보는 순간에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그것은 아름다운 미인인 하연을 보아서만이 아니었다. 왠지 모르게 그녀의 얼굴에서 풍겨지는 단아하고 정숙한 이미지는 그녀는 자신이 평소에 꿈꿔왔던 이상형을 넘어 범접치 못할 여신으로 느껴질 정도였다. 더구나 워낙 발이 넓은 고향 선배였지만 그러한 하연의 매니저를 하고 있다는 것이 더더욱 놀라울 뿐이었다. 정말이에요? 대단하시네요. 많은 사람들이 한 번 가까이에서 보기가 소원인데 날마다 함께 하신다는 것이 부럽네요. 그래, 이 녀석아. 그동안 속고만 살았냐? 그런데 말이다. 꿈을 믿을 것은 못 되지만 그 정하연 양이 요즘 들어 불길한 꿈을 자주 꾼다고 하고 본인도 무언가 불안감을 느끼는 모양이야. 나도 실은 하연의 미모가 뛰어나다 보니 주변에서 그녀를 어찌해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언제 무슨 일이 터질 것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말인데 당분간 보수는 많지 않겠지만 내가 하연이의 보디가드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데 너 정도면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래요. 그렇잖아도 저도 좋은 꿈을 꾸었는데. 선배는 꿈에 대해서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고 있었지만 사실 인혁은 꿈을 믿고 있었다. 오랜만에 한번 보자는 선배의 전화 연락을 받았을 때 인혁은 자신이 선배의 도움으로 새로운 일을 맡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어렴풋하게 예지하고 있었다. 선배의 연락을 받기 일주일 전에 인혁은 꿈을 꾸었던 것이다. 어느 화려한 백화점 안에서 처음에는 부모님과 함께 쇼핑을 하고 있는 꿈이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부모님이 아닌 평소에 믿고 따르던 선배와 노신사로 바뀌어져 있었다. 그러더니 선배가 다짜고짜로 인혁을 끌고 가더니 수많은 남성 신사복이 걸려있는 매장에서 멋진 양복을 하나 고르더니 인혁에게 입어보라는 것이었다. 그 옷은 평소에 인혁이가 입고 싶어 하던 단아한 스타일의 옷이었다. 이에 새 양복으로 갈아입은 인혁을 바라보면서 선배의 뒤에 있던 노신사가 흡족한 미소를 띠는 것이었다. 한편 나중에 알게 된 일이지만 인혁이 꿈을 꾼 그날 인혁의 어머님 또한 좋은 꿈을 꾸신 것이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시는 말씀이 인혁아, 너에게 좋은 일이 있으려나 보다. 예, 어머니. 저도 좋은 꿈을 꾸었지만 어머니도 좋은 꿈을 꾸셨나 보네요. 어릴 때부터 인혁은 어머님이 꿈을 꾸신 후 집안의 일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일어날 일을 예지한 수많은 이야기를 듣거나 자신이 보아서 잘 알고 있었다. 어머님이 꾸신 꿈은 꿈의 실현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거짓도 없었다. 단지 실현되는 시기는 꿈마다 달랐다.
어떤 경우는 꿈을 꾸는 순간에 전화가 와서 알게 된 일이 있는가 하면 어떤 꿈은 몇 개월이 지난 뒤에 이루어지고는 했다. 어머니는 주변 사람들의 꿈뿐만이 아니라 국가적 사회적인 일까지도 예지하고는 했다. 무당이라고 치면 본래 무당이 아닌 국가 행사에 참여하는 무당인 격이었다. 1979년에 김재규에게 시해당한 박정희 대통령의 뜻밖의 죽음을 예지한 것을 비롯하여 1994년 10월의 성수대교 붕괴를 예지하시기도 하였다. 인혁은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온 식구가 식사를 하는 중이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꿈에 뚝길을 걷고 있었는데 갑자기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려 다리 쪽을 바라보니 다리 가운데가 끊어져 개울로 떠내려 오고 있는 거야. 깜짝 놀라 동네를 향해 소리를 질렀어. 다리가 끊어졌어요. 모두 나오세요. 그러나 아무도 나오지 않는 거야. 나는 동네를 집집마다 돌아다녔지만 아무도 없었어. 어느 한 집에 가니까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네. 모두 흰 소복을 입고 가마솥에 소머리국밥을 끓이는 거야. 나는 다리가 끊어졌으니 나가보라고 외쳐댔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 목이 아픈 가운데 잠이 깨었어. 그때는 인혁을 비롯해 온 식구가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는데 김웅국 씨가 나오는 프로였다. 얼마 후 속보가 나왔는데 성수대교가 끊어졌다고 하는 것이었다. 그 순간 인혁을 비롯한 식구들은 전율감에 아무런 말도 할 수가 없었다. 이처럼 꿈으로 국가적 사회적인 일까지를 예지하시는 어머님이셨다. 실은 저도 양복을 하나 얻어입는 꿈을 꾸었는데 어머님은 어떤 꿈을 꾸셨어요? 너와 함께 어느 중국 음식점에 들어갔어. 수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더구나. 음식이 나오려면 한참 기다려야 했어. 그런데 음식점 사장이 너를 보자 귀한 분이 오셨다는 거야. 그러더니 준비해 두었다는 듯이 테이블 한쪽으로 안내하는 거야. 거기에는 잘 차려져 있는 진수성찬의 음식이 있었어. 내가 그 자리에 앉아서 흡족한 표정으로 음식을 바라보는 데서 꿈이 깨었어. 그랬다. 인혁과 어머니가 꿈을 꾼 지 일주일이 지나서 인혁은 꿈속에 등장되었던 선배의 전화를 받은 것이었다. 자세한 이야기는 만나서 이야기하자며 돌아오는 일요일에 서울에서 만나자는 것이었다. 인혁은 뜬금없이 꿈속에 나타난 선배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 신기하기도 하였지만 자신에게 마음에 맞는 새로운 양복을 하나 사준 꿈으로 미루어 새로운 좋은 직장을 구해줄 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자신이 보고 싶어하고 가까이 하기를 바랐던 하연의 보디가드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일로 실현될 줄이야. 나중에 알고 보니 인혁의 꿈에 나타났던 노신사는 하연의 뒤를 받쳐주고 있었던 실질적인 매니저인 노 회장이었던 것이었다. 예, 선배님, 제가 할게요. 하연양과 함께하는 것 자체만으로 좋으니 보수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돼요. 다만 멋진 양복이나 두어 벌 맞춰주세요. 그래, 하연 같은 톱 탤런트의 보디가드라면 멋진 양복을 입어야겠지. 명동에 있는 퍼시픽이란 상호의 가게에 가서 내 이름을 대고 직접 양복을 맞춰 입어라. 구두 및 1층의 장식품도 거기 다 있을 것이다. 연예인들이 많이 이용하는 가게이니 멋지게 양복을 해줄 것이다. 예, 선배님. 저를 잊지 않고 이렇게 불러주시고 좋은 할 일을 맡겨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자식, 뭘 내가 착실하고 능력도 있으니 또한 1년 전에 내 도움을 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냐. 내 멋진 솜씨도 잘 알고 있는데. 선배님도 참 지난 일을 가지고 말씀하시기는. 이제는 잊어버리세요. 1년 전 무더운 여름이었다. 선배의 일행이 동네의 다리 및 하천에서 철렵을 하고 있을 때였다. 서울서 내려온 못된 일당과 시비가 붙어서 곤란한 처지에 있었던 적이 있었다. 그때 때마침 군대에서 휴가를 나와서 집에 있던 인혁이 해결해 주었던 것이다. 상대편 중에 2명이 조폭의 일행인지 사심이 회칼에 자전거 체인주를 휘둘러댔지만 인혁은 그러한 상대를 맞아 흔들림 없이 제압하여 무릎을 꿇렸던 것이다. 선배는 그때 인혁이 마치 날아다니는 듯한 민첩한 행동에 대하여 감탄하면서 군 복무를 마치고 훗날 사회에 나오거든
자신에게 꼭 연락하기 바란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다. 자신을 난처한 위기에서 벗어나게 도와준 인혁에게 보은하기 위해서라도, 아니 인혁같이 성실한 청년에게는 좋은 일자리를 반드시 마련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아니다. 그때 내가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잖니. 그렇잖아도 내가 내 취직 문제는 해결해 주려고 했는데 잘 되었구나.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이 일에는 너만큼 적격인 사람이 없는 듯하구나.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럼 집에 내려가 주변 정리를 한 후에 올라오너라. 잊지 말아라. 다다음 주 토요일인 10월 4일 오후 2시에 강남에서 새롭게 개관하는 큐피드 백화점 개관 행사가 있으니 거기 1층으로 1시간 전에 오기 바란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에서 실증 사례의 바탕을 둔 모든 동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순애 박사 꿈의 몽 사이트 및 유튜브에서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구독 신청 및 성원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